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문제로 잦은 곤욕을 치러온 장제원 의원이죠. 아들인 래퍼 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 다른 당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배현진 최고위원에겐 직접 항의 전화를 걸어서 말다툼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결국 그 부담감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사이의 자녀 문제가 거론되는 정치인들 자주 보입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논란에 휩싸였죠. 자녀 리스크. 원래 자녀를 돌보느라 노후 준비를 못한다는 뜻에서 자주 쓰인 말인데요. 요즘엔 정치권에서 더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9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천 이안은 특별합니다. 트리플 환승역 추진 중인 부발력이 빠른 이안. 개발 호재를 노리는 이안. 비규제 지역 속 주목받는 이안. 이안에서 착한 가격으로 해버 굿타임. 이안 퍼스티엄 2000 부발 10월 오픈 예정. 1811-8176 대우산업개발. 롯데키슬이 디자인한 프레스티지 시티라이프. 그 첫 번째 만남은 고양화정 루미니입니다. GTX 개발 호재로 서울은 더 빨라지고 공원, 마트, 초중고를 더 가까이. 고양화정 루미니 1670-9611 시공 롯데건설.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씨비제약. 9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이슈 오늘 이어갑니다. 10월 1일부터 문경 찻사발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오정택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는 최혜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혜원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1부 순서죠. 이슈 오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문경 찻사발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오정택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죠. 오정택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경 찻사발 축제가 다음 달에 열리는데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함께 개최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예. 올해로 23번째 맞이하는 문경 찻사발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언택트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직접 보고 만져봐야 하는 가치를 알 수 있는 도자기 특성상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야외 기획전과 9개 여장이 참여하는 워킹스루 판매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과 별개로 26개의 여장이 참여하는 여장 방문 스태프 투어도 함께 진행합니다. 네. 작가들의 작품을 작업 현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여장 방문 스태프 투어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스태프 개수에 맞춰 행복 나눔 짠을 기념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랜선 번개 마켓과 온라인 경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문경 찻사발 축제 홈페이지 유튜브 차다미 TV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거를 온라인으로 조금 바꾼 게 많아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준비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방역에는 맞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이번 축제는 비대면 언택트 축제입니다. 네네. 오프라인 프로그램인 기획 전시전과 워킹스루 판매전을 바리케이트를 통해 행사장을 통제하고 방역 단계에 맞춰 출입 인원을 철저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관람객은 비대면 발열 체크,
손소독을 거치고 안전콜 및 QR 체크인 등 기본적인 방역과 더불어 아침 저녁 한두 번 행사장 전체 방역, 판매 부스는 수시 방역을 시행할 것입니다. 네. 축제장을 방문하시는 관람객들은 안심하시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방역에 워낙에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현장에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오프라인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먼저 가로 30m, 세로 15m의 대형 공간에 야외 전시 기획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예 명장전을 통해서는 백산 김종옥, 도천 천안봉, 묵심 이약천 세 분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최고의 도예 명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경 도자기 명장전에서는 문경시 도자기 명장인 월봉 오정택, 항단 김옥주, 네. 청마 유택은, 도광 김경선, 그리고 경상북도 최고 장인인 월파 이정환님과 우남 김경식,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인 문산 김영식, 미산 김선식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그리고 문경 도자기 명품전에서는 문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통도의 28명의 작품 56 작품이 전시되어집니다. 네. 역사와 전통의 매력이 이어져 가고 있는 제18회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수상작 10점, 역대 수상작 17점을 포함한 85점의 작품작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문경 도자기 한상 차림전을 통해 문경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생활자기를 한상에 차려 전시하며 문경 도자기 소원 희망전이라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소망을 담아 제작한 각계각층의 천여 명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기도 합니다. 네. 기획 전시전 외에도 행사장에 마련된 9개 여장의 워킹스루 판매로가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문경 각지의 26개 여장을 방문해 작가님들과 만나고 각 여장들 차별성 있는 작품을 현장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문경 찻사발 여장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고 스탬프 투어 카드에 받은 스탬프 개수에 따라 행복 나눔잔을 선물로 정정합니다. 스탬프 투어 카드는 각종 요장 및 축제 부스에서 안내 배치하고 있으니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문경 세제 야외 공연장 일원에 사기장들의 간판들을 게시하여 문경 찻사발 축제에 참여하는 요장과 사기장들의 모습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남기고 축제 곳곳에 다양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축제장에서의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리를 해보면 전시전이 좀 많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국내 유명 예. 작가분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스탬프 투어라고 하셨는데 이 요장을 다 방문을 해서 도장을 받으면 선물로 잔을 준다고요. 그렇죠. 행복 나눔잔을 스탬프 개수에 따라서 이제 정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또 포토존에서 예. 사진도 찍고요. 예. 근데 온라인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랜선 번개 마켓도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거죠? 원래 이제 처음 실시되는 건데요. 네. 이제 문경 찻사발 랜선 마켓은 문경시 관내 35명의 작가들의 한 400여 점의 작품을 가지고 라이스 커머스로 만나는 특별기획 판매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랜선 마켓은 식기 세트를 비롯한 생활도자기부터 찻사발, 닭이 세트, 그리고 수준 높은 문경 도자기를 평소 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랜선 번개 마켓의 성과라고 하면은 축제 전에 지난 9월 18일, 19일, 25일, 26일 4회에 걸쳐서 방송을 통해 61점의 작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오프라인 쪽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문경 도자기를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와 구매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10월 6일, 7일 2회차 판매가 있으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9월 18일, 19일, 25일, 26일은 뭐 방송을 통해서 이미 된 거고 앞으로 그렇죠. 두 번이 더 남은 상황이 거죠. 끝났습니다. 네. 이제 두 번이 남았으니까 많은 어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문경 도자기를 가격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문경 찻사발 축제 하면은 경매를 다들 떠올리실 것 같아요. 워낙에 관심이 맞습니다. 높은 거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문경 찻사발 경매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열리나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매년 우리 어떤 경매는 거의 뭐 100% 이제 판매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행사입니다. 네네. 올해 경매에서는 문경 도예 작가들이 70여 점 이상의 경매 작품이 출품이 되어집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총 6회, 그러니까 10월 1일, 2일, 3일, 4일, 9일, 10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경매 시간은 오후 3시에 계속 시작되지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네. 참여 방법으로는 문경 찻사발 축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경매 사전 신청을 하시면 경매 시작 전 별도 안내에 따라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물로 확인한 것 못지않게 경매에 나온 작품들은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경매 시작가가 작품가의 20%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명품 도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행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매 예. 시작가가 작품가 20%부터 시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인기가 좀 많은 것도 같은데요. 예, 뭐 이제 재수가 좋으면은 뭐 20%의 낙찰도 가능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문경 찻사발 워낙 유명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조금 없는 분들은 이게 유명한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그렇겠죠. 거예요. 네, 예, 문경 찻사발 역사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문경 도자기는 참 이제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민요로서의 어떤 역사는 이제 고려 시대 청자에서부터 조선 시대 이제 분청 사기와 백자를 거쳐 현재까지 그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동로면 노원리 간송리 일대에서 11세기 고려 청자 가마터가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시작으로 19세기 백자 가마터까지 현재까지 한 200여 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문경 간음리에는 국내 유일의 조선 후기 전통 가마인 망댕이 가마, 그러니까 이제 경북 민속 자료 135호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문경 도자기는 고려 청자에서 조선 백자까지 천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인 찻사발에 담긴 천년의 불꽃은 천년을 이어온 이제 문경 도자기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아름다운 문경 세제 자연 환경도 좀 즐기면서 또 다양한 그렇죠. 문경의 도자기 제품도 볼 수 있는 문경 찻사발 축제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병행해서 열리니까 직접 찾아가기 힘드시다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 오정택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의 다음 포레스트. 그랜드 오픈 1588-7349 영무토관. 어르신예,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계속해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관련 이슈.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아들 리스크로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른바 아빠 차스 논란인데 곽상도 의원, 또 여기에 장제원 의원까지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어서 먼저 곽상도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그 화천대유 대리인 그 곽병채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이 50억 원인데 이걸 맨 처음 사실은 일에서 받은 것이 나름 기여한 것이 맞는데 일확천금처럼 박하게 평가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곽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사람 속을 긁은 거예요. 더 논란이 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와 검사 출신인 곽 의원 간의 연결고리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에서 받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황당한 것이고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로 2015년부터 한 6년 정도 근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 퇴직금으로 50억 원이나 받은 건데 일해서 정당히 받은 거다. 그리고 일하면서 좀 건강도 안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 산재 성격의 퇴직금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건 다 얘기 나왔던 것인데 네. 일단 50억 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가 대리인데 퇴직금이 국내 30대 그룹 전문 경영인과 비교해도 4위에 해당한다는 게시물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산재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월급 250만 원, 좀 더 높여가 38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 6년 근무에서 50억 원 퇴직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아빠 찬스의 공정 코드가 흔들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장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사과문 발표하고 네. 윤석열 그 캠프의 총괄을 자리를 내놨습니다. 네. 내놨는데 일단은 지금 그 아들 노엘 장용준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9년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집행유예였는데 그 사이에 또 사고를 낸 거죠. 사고 난 거죠. 네. 경찰을 들이받은 거죠. 그런데 불구속 수사를 받은 거거든요. 구속 수사도 아니고요. 무면허 음주운전인데 불구속 수사. 네. 네, 음주운전의 불구속 수사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당장 구속될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장제원 국회의원의 그 국회의원직 박탈을 하라는 그 청원도 올라왔고 네. 며칠 만에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20만 명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뭐 성격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소위 아빠 찬스의 공정 코드가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공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보수야권이 제기할 수 있는 코드였죠. 그렇죠. 지금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이다 행태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공정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뭉쳐서 윤석열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재보궐선거도 당시 2030 세대가 몰표를 받은
있고 압도적 대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공정코드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정코드 휘청이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야권 지지자들은 왜 노예가 확성자들에게 공정을 외치지 않느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직 그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장제원 의원 측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미 윤석열 전 총장 쪽에 총괄 캠프직에 총괄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게 더 불똥이 커질지 어떻게 될지 이건 또 며칠 가서 또 프레임이 뭘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는데 의원직에서도 내려와야 된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거는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도 탈당 이상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퍼졌기 때문에 수습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게 워낙 또 방향도 여기저기 튀고 있는 거라서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적대 정책 철회를 전제로 화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죠. 사실은 유엔이라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뉴스에 나왔지만 이거는 지난 24일, 25일 이틀 연속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이야기했던 그 괴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북의 리태성 외무상이 이게 좀 뭐랄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건 별 소용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다음 바로 김 부부장이 미국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24일날 보내고 그다음 또 25일날 다시 한번 보낸 건데 유엔의 김성 대사가 공식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지금 전체 그림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던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관계 회복, 발전 전망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 해볼 용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잣대 철회를 선결 조건을 내세웠던 것은 예전에도 그랬고요. 계속 그래왔던 것인데 이걸 어떻게 남북이 서로 유연하게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이거 역시 또다시 대선의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일단 화답을 했지만 이게 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이게 김성 대사 연설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도로 좀 풀이를 해야 될까요? 요거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뭘 얘기했냐면은 왜 남한은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자신들의 발사에 대해서는 북핵 억지로 확대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발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맥이 다 읽혀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에서도 군사활동하는 것도 북에서도 군사활동하는 것도 똑같다. 이중잣대 얘기하면서 이렇게 김여정이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가상자산 거래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조조정이 끝났죠. 이 금융위원회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 계좌를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 37곳이 이제 완전 폐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4곳 큰 거래소였던 4곳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업비트, 빗성, 코인, 코빗은 이전과 똑같이 거래를 하고 원화도 출금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 가운데 방금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심사도 못 받고 또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도 못 받은 곳은 문을 닫아요. 그게 37곳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IS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만 받은 곳은
영업을 하되 네. 뭘 하냐면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빼는 건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시중에서는 이번 특근법이 어피트 비썸 코인은 코빗만 밀어주기 과점을 조정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는데 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어피트 비썸 코인은 코빗은 지금 현재의 뭐 작전주라든지 이런 게 먹히지 않는 안전한 시장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문 닫게 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전을 했고요. 네. 다만 지금 24곳의 IS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를 받은 것은 왜 버티냐면은 비트코인으로 다른 암호화폐 사고 팔면서 버티는 것은 혹시나 모를 2차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이 있을 때 네. 그때 다시 한번 등록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일단 긍정적인 것은 잡코인이라든지 작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됐다라는 것.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피트 비썸 코인 또는 코빗에 대해서만 과점을 허용했다라는 부분. 네. 이것이 긍정과 부정 모두 다 사인이 시장에 전달해진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자체의 문제보다는 중국에서 금지하고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시황에 따라서 한국 여기 암호화폐 시장도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가상화폐가 크게 한번 유동을 쳤죠. 중국발 때문인가요? 그거는 중국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금융거래 신고라든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돌아가는 걸 제대로 캐치를 잘 못한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 중국에서 모든 암호화폐에 대해서 불법화 시키니까 네.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금융위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면서 지금 4군데에서 뭘 하고 있냐면 소위 얘기하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누가 돈을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네. 라고 해서 트래블 룰을 정확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구축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 과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네네. 근데 이걸 암호화폐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은 또 반대해요. 1년 더 유예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2030 세대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선 주자들도 이거를 신경을 쓸 거예요. 이거 공약사항에도 나올 만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암호화폐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예기치 않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 이 37곳이 폐업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그 자금을 이동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무더기 폐업하는 데서 피해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네. 시장에서는 2조다, 3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한 달 전부터 더군다나 9월 17일까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 이 업체들에 대해서 금융위가 공고해라라고 했는데 공고도 하기도 전에 운영진이 연락처가 두절된 것도 네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사라지고 경찰 조사받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요거는 좀 나오는 대로 어차피 계속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네, 계속 그 지켜보죠. 이후에 뉴스를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